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금요일 아침 경영 브리핑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지현으로 재미 보더니 IPO 앞둔 컬리, 이번엔 제니 승부수.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모바일 장보기 서비스로 시작한 컬리가 화장품 전문 플랫폼 뷰티컬리를 공식 오픈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대형 가전과 호텔, 리조트, 여행 등 새로운 카테고리를 선보이며 몸집을 키운 컬리가 상장을 앞두고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컬리는 천여 개의 뷰티, 이너뷰티 브랜드 등 다양한 제품을 다음날 새벽에 빠르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냉장 화장품처럼 신선도가 중요한 제품들도 최적의 상태로 배송하고 백화점 화장품도 새벽 배송이 된다는 게 이번 전략의 포인트입니다. 뷰티컬리 모델로는 블랙핑크의 제니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뷰티 상품 판매량은 2018년부터 매년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서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사업 범위 확장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 전해드립니다. 이태원 참사의 2030 영혼 없는 출근, 기업 파먹는 프리젠티즘이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회사 동료, 친구, 지인 등을 잃은 2030 직장인들은 영혼 없는 출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근해서 일은 하지만 불현듯 멍해지거나 급작스러운 슬픔을 느껴서 업무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걸 말합니다. 이런 현상을 경영학에서는 프리젠티즘의 일종이라고 보는데요. 프리젠티즘이란 업무 안팎의 스트레스와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몸과 마음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회사에 출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프리젠티즘은 결근과 근무 공백과는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근과 근무 공백이 생기면 조직이 쉽게 알아차리고 대응할 수 있지만 프리젠티즘은 그로 인한 손실이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개인의 건강, 조직의 분위기, 성과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구성원의 프리젠티즘이 지속되면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는 조용한 사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용한 사직은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일만 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직원들의 멘탈 문제는 더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2030 직장인들의 멘탈 케어 앱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의 멘탈 케어 앱인 트로스트의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이전과 비교할 때 참사 이후에 일일 가입자 수가 평균 70%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은행서 예금 1조 원 썰물처럼 빠졌다. 고금리 시대 새로운 풍경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주부 한모 씨는 최근 2달 새 정기예금을 2번이나 깨고 새로운 예금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더 높은 금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은행 앱에 들어가 터치 몇 번만 하면 되니까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면서도 세후 이자는 59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자고 나면 오르는 금리로 인해서 0.1%포인트라도 더 높은 금리를 찾아 예적금 갈아타기, 예적금 환승을 하는 금리 노마드족이 늘고 있습니다. 이 노마드는 유목민이라는 뜻입니다. 이 금리 노마드의 대이동이 일어나면서 은행들의 수신 잔고는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출렁이고 있습니다. 예적금 갈아타기는 1, 2금융권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더 높은 금리를 따라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또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돈을 옮깁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도 금리 노마드족이 움직이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금융사 계좌를 한데 모아놓은 오픈뱅킹이 이미 대중화되어 있고 코로나를 겪으며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한 모바일 앱을 고도화했습니다. 이미 고도화된 이 어플과 또 오픈뱅킹을 통해서 이 금리 노마드족은 손품 몇 번이면 간편하게 예적금을 환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요즘 유대인, 의사, 변호사보다 최고로 꼽는 직업은? 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지난 5일까지 2주간 현대카드가 이스라엘 현지에서 현대카드 테크캠프 이스라엘을 개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 브랜드가 스타트업 네이션, 창업 국가일 정도로 전 국가가 굉장히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작년 이스라엘에서는 유니콘이 42개나 생겼고 유대인 부모가 자식이 변호사나 의사보다 스타트업 개발자가 되기를 꿈꿀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을 스타트업 강국으로 만든 비결 중 하나는 바로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남자는 2년 8개월, 여자는 2년간 군 복무를 한 뒤에 대학에 진학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군 복무 기간 동안 국방력과 과학기술력을 갖추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한 엘리트 부대는 컴퓨터 보안 기술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또 이 부대 출신이 설립한 스타트업이 1000개가 넘습니다.
이스라엘 기업들은 구인 조건으로 이런 군 부대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현대카드 행사에 참여한 무신사와 넥슨코리아, GS칼텍스와 이마트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은 이스라엘 기술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기사 전해드립니다. 한 송이 1,400만 원인 포도 한국에 유출, 일본이 발끈한 루비 로망 모길레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루비 로망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이 루비 로망은 지난 7월 일본에서 한 송이에 약 1,420만 원에 팔린 고급 포도입니다. 지난해 8월에 한국에서 이 포도가 팔린다는 TV 보도가 나왔고, 이를 계기로 이시카와 현 담당자가 이 포도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최소 5년 전에는 이 묘목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지만 아직 정확한 유출 경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식물 신품종 보호연맹 협약에 따르면 출시된 지 6년 이내 신품종에 한해 다른 나라에 품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시카와 현은 출시 6년이 지나고 나서도 한국에 품종 등록을 하지 않았고 재배 증식 금지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난 9월 한국 특허청에 루비로망에 대한 상표 등록을 이시카와 현이 출원을 했는데요. 만약 한국 특허청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루비로망 명칭을 사용하는 한국 농가들은 로열티를 주고 판매 또는 수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상표 출원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지 알게 해주는 기사였습니다. 오늘의 기사 키워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컬리가 신선식품 배송을 넘어서서 이제는 뷰티 업계로 진출한다는 뷰티컬리 기사 있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 사건으로 인해서 2030 직장인들이 프리젠티즘을 경험한다는 기사 있었습니다. 네, 또 매일마다 오르는 금리에 예적금 상품을 매일매일 갈아타는 이 금리 노마드족이 등장했다는 기사 있었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강의 소개해드립니다. 상표 출원, 지적재산권을 지키는 방법 강의 추천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는 조직은 개인의 고통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컴패션 경영 북클럽 강의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루비로망 기사 그리고 프리젠티즘에 관한 기사 보시면서 상표 출원과 컴패션 경영에 대해서 관심 생기신 경영자분들 이 두 가지 강의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강의는 컴패션 경영, 상표 출원 가인지 캠퍼스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 다운로드는 장표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아침 경영 브리핑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도 아주 중요한 경영 이슈 5가지로 찾아뵙겠습니다. 회사 운영 전략 좀 세우고 싶은데 어디 물어볼 곳 없나? 응? 가인지 캠퍼스? 매월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하는 라이브 세미나와 컨퍼런스, 바로 적용이 가능한 무제한 경영 양식과 자료, 강의에서 드라마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상 콘텐츠를 한 번에. 아, 경영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잘하고 싶을 때 가인지 캠퍼스.